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안중근 평화연구원의 연구위원장이신 조강 선생님 모시고 박정희 평가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박정희 집단이 편찬한 그 방대한 책자였던 5.16 혁명사 제1편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4.19 이전부터 쿠데타를 준비해왔고 4.19를 맞아 쿠데타의 계획을 일시 보류 지연시켰다가 민주당 정권 때 이를 결행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그들의 공간사인 5.16 혁명사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4.19의 결과로 성립된 민주당 정권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자 박정희와 그 일행들은 자신들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공주의를 기치로 내걸어 미국과 국내 전통적인 반공 세력의 인정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집단은 장면을 수반으로 한 민주당 정권을 부패와 무능이라는 라벨을 붙여 매도하면서 쿠데타의 필연성과 불가피성을 선전했고 자신의 쿠데타를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탈했던 정권은 단군 이래 최초로 민주주의를 구가했던 합법적 민주정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민주정권을 부패 무능한 정권으로 매도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독재는 그 시작부터 거짓과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출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부패 무능했던 자유당 정권에 대한 염증을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으로 돌리려는 교묘한 책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면 정권이 부패를 캐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른바 혁명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찾아낸 부패의 상징은 당시 조재천 법무부 장관이 뇌물로 받았다는 미제 냉장고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청렴한 정권이었음을 본의 아니게 밝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정권이라는 규정은 자신들이 쿠데타의 명분을 위해 조작한 여론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들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국민들의 땀으로 일궈놓은 경제개발의 성과는 몇몇 정상배와 재벌들에게 집중이 되었고 그들은 경제개발이라는 떡과 떡고물 모두를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독재는 그 진행 과정에서 여론 조작과 부정행위를 능사로 삼았던 정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쿠데타 초기부터 자신들의 군대식 능률로 무장한 유능한 인물들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서는 자신들이 능률을 숭상하고 효율을 극대화시켜 산업화를 이루겠다고 선전하면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때에도 민주당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질타를 해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집권 9개월 동안 경제개발 계획을 완성시켰고 부분적으로는 이를 실천하기까지 했던 매우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내세웠던 무능한 정권을 척결했다는 말도 허구에 불과함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정권은 부패 무능한 정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고 청렴과 효율성을 구현해가던 정권이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던 당시 북한의 경제는 남한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지식인과 일부 관료들은 남북 경쟁에서의 패배를 면하기 위해서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유당 말기인 1959년경부터 부흥부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관료들은 경제계획의 효율성을 인지하고 이를 한국에 실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독재자 이승만의 오해와 거부로 인해서 실천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경제 제일주의를 제창했고 김영선을 비롯한 일단의 관료들은 밤을 지새워가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실천에 옮겨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윤곽을 발표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5.16 쿠데타로 인해서 이러한 민주당의 시도는 좌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쿠데타 당국자들은 민주당이 완성한 경제개발계획을 훔쳐갖고 점차 이 계획을 왜곡시켜서 중소기업 중심이 아닌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있습니다. 즉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명의로 발간되었던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책자입니다. 박정희의 등록 상표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은 이미 민주당 때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책자는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킨 지 불과 10여일 만에 두 권의 두터운 자료집으로 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당 정권의 역작인 경제개발계획서를 훔쳐서 표지와 서문만을 바꾸어 이를 자신의 작품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권이라도 그와 같이 10여일 만에 그 방대한 경제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집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을 해댔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경제개발의 신화가 가지고 있는 출발점이요 진실된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은 계획은 계획으로 붙여서는 안 되고 누구에 의해서든지 실천에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 좋았던 계획을 왜곡시켜서 이를 악용했다면 그는 그 왜곡과 악용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은 불과 9개월의 집권기간 동안을 통해서 경제개발계획을 완성시켰지만은 이렇게 박정희의 독재는 잘 진행되고 있었던 문민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고 국민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존립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당 및 그 이전의 경제개발 계획들을 정당하게 연구하고 평가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는 한국 근대화의 선구자요 기술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난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근대화의 개념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뜻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평등화의 뜻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합리화와 자유화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집단은 이러한 근대화의 개념을 왜곡하고 자신들을 근대화의 기수로 가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그들이 합법적인 민주정부를 군사 쿠데타로 찬탈을 했고 이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유신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말살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박정희는 독재를 진행시켜갔고 그는 정치적 근대화, 즉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역행시킨 인물입니다. 이 점에서 보자면 박정희는 근대화의 기수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한편 박정희 시대는 경제적 산업화를 달성해갔던 시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말하기도 하고 개발 독재가 필요악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역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요청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겠죠. 이 리더십에 앞서는 것은 여러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아까 토론을 통해서 잘 언급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그 언급 안 된 부분을 굳이 지적을 해보자면은 국민적인 합의와 국민의 힘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경제개발의 중요한 기초였던 것이죠. 따라서 개발독재라는 단어를 통해 독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산업화를 통해 가난으로부터 탈출해보고자 하는 용서순신 국민의 염원이 이미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선 또한 있었습니다. 이 염원의 결집을 통해 우리는 경제적 산업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집단은
경제 개발의 모든 공을 독식하고 경제 개발의 과실을 절취했으며 근로 대중을 억압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상황을 왜곡시킨 책임을 오늘 산 우리들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갖는 이 책은 바로 그 책임에 대한 추궁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박정희는 경제개발의 공로자가 아니라 왜곡자라고 하는 지적일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는 과연 합리성에 기반을 둔 근대사였는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시 쿠데타 정권 당국자들은 사회적 평등과 복지에 대한 건강한 이념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시대에서는 자유로운 사고는 억압을 받고 언론은 탄압을 받았으며 일제의 잔재인 군대 문화, 군사 문화의 정당화를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도처에서 전개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와 문화가 과연 진정한 근대화 사회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당연히 갖게 됩니다. 이 의문 때문에 박정희는 더더욱 근대화의 기수요 근대화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박정희의 정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왜곡시키면서 이른바 근대화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근대화는 왜곡된 근대화가 되겠죠.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오늘 간행된 이 책의 공동 저자들은 이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마땅히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 그들을 축하하면서 그 용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책은 박정희와 그 무리의 생어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화장을 덧씌워 자신의 이해를 대변시키려고 하는 현재 많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음모를 벌써 이 책 자체는 암시해주고 이를 깨부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박정희가 진행시킨 독재의 허울과 명분이 가짜요 잘못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박정희 정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밝힘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역사 방향에 대한 시사점까지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박정희 정권 아류에 불합리한 상황이 출현하려는 조짐에 제동을 걸고 이 상황을 용인하려고 하는 오늘의 사회에 경고를 보내는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중근 연구소 소장이라는 직분으로 이 책의 출간을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의 정신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공동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안중근 정신과 기맥이 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안중근 정신의 현대화 작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하고 이 책의 제작에 힘쓴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책을 찾아 읽고 여기에서 뜻을 같이 할 미래의 독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